안녕하세요. 파밍사이트 발행인 겸 편집장 김재민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밍사이트 시험 방송을 시작합니다. 5월까지 여러 시험 방송 이후 6월 본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등을 통해 응원해주시고 우리 농업계 소통의 창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첫 방송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다룰 주제는 농업계 가장 큰 조직이지만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감소한 농협입니다. 농협 이야기는 총 4회 다루기로 결심했는데 4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한 시선으로 농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농협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을 줄임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은 줄임말을 선보이고 있는데 농협은 무려 이 줄임말을 60년 넘게 사용하고 있네요.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해 조직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있으니 농협 말고도 다양한 분야나 업종의 이름이 붙은 협동조합이 있겠죠. 축산업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등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동일한 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출자해 설립한 영리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의 작동 방식은 비교 대상인 주식회사와 조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회사 경영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주주들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행사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나눠 갖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형태는 회사인데 운영은 민주적 절차를 따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농민과 같이 동일한 업종 종사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조합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도모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소규모 생산자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료가 필요한 시기는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한테 비료 10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농민 1000명이 한 조합에 모였다고 쳐보죠. 그럼 순식간에 물량이 1만 포로 불어납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혼자 10포 사러 갈 때는 가격 좀 깎아달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죠. 하지만 조합이 1만 포 물량을 들고 비료회사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이만큼 살 건데 가격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느냐? 고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 즉 바잉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커지면 더 무서워집니다. 이런 조합 1000개가 중앙회를 만들어서 구매권을 한 곳에 몰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량이 1000만 포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비료 공장이랑 직거래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아예 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 차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독점력이 생겨나는 거죠. 파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산 비료 10포로 농사를 잘 지어서 쌀 20가마를 수확했다고 칩시다. 집에서 먹을 것 빼고 10가마를 팔아야 하는데 이걸 농협에 맡기는 거예요. 조합은 이렇게 모인 쌀 1만 가마를 들고 공판장을 세워 도매상과 거래하거나 다시 중앙회로 물량을 보냅니다. 그럼 중앙회는 전국에서 모인 쌀 1000만 가마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 쌀을 언제 풀지, 양은 얼마나 조절할지 결정하면서 우리 농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가격 결정권이 없던 농민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협동조합이란 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덩치를 키우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이자 사업의 핵심입니다. 협동조합이 덩치를 키워 시장에서 어떻게 독점력을 행사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즉 금융입니다. 사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 가면 높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이게 참 고마운 제도 같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낸 기록이 있어야 국가가 이 사람의 소득과 신용을 증명해 주는데 기록이 없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신용을 어떻게 믿고 거액을 빌려주지? 라며 고개를 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업을 멋지게 키워보고 싶은데 당장 돈은 없고 은행에 가니 신용을 증명하라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 정말 막막하시죠?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입니다. 원리는 아주 명쾌해요. 은행이 우리를 못 믿겠다면 그럼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서로 빌려주자 하고 마음을 합친 겁니다. 사실 상호금융이 없던 시절 우리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비싼 사채를 쓰거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썰개를 했어요. 매달 쌀 한 가마니씩 내놓고
제일 급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시기죠.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은 이자 삼아 쌀을 좀 더 얹어줬고요. 일종의 십시일반 저축이었던 셈입니다. 상호금융은 바로 이런 개와 사채를 아주 똑똑하게 대체했습니다. 아니, 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이 되나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힘입니다. 일반 은행은 여러분을 서류로만 보지만 협동조합은 다르거든요. 조합원들끼리는 누가 성실한지, 누가 지금 비료가 급한지 서로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잖아요. 서류엔 안 보이는 이 신뢰가 아주 훌륭한 담보가 된 겁니다. 구조도 참 건강합니다. 조합원이 맡긴 돈은 필요한 이웃 조합원에게 대출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다시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선순환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다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수확기에 돈을 갚는 조건으로 영농자금을 빌려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여기에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상호부조 정신까지 더해지니 이건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금융은 신용이 부족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금융자립의 위대한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갈 때 준비하는 흰 봉투, 보통 뭐라고 부르시나요? 네, 바로 부조금이죠. 기쁜 일엔 축의금, 슬픈 일엔 조의금이라고 하지만 이걸 통칭하는 말이 바로 부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협동조합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상호부조할 때 그 부조입니다. 부조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도울부에 도울조를 씁니다. 말 그대로 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경조사 때 돈을 내는 건 단순히 인사치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너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모두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태줄게 라는 약속, 즉 상호부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셈입니다. 이 개인적인 부조 문화를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 짓다 보면 태풍이 와서 하우스가 날아갈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소에 조금씩 돈을 모아둡니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사고가 터지면 그 모아둔 돈으로 큰 목돈을 지원해주는 거죠. 일반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지만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다릅니다. 우리 조합원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상생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문턱은 낮고 혜택은 더 따뜻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은 우리가 봉투에 축의금, 조의금을 담아 건네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국 단위의 거대한 안전망으로 키워낸 조직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부조의 진짜 의미이자 협동조합이 가진 가장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마웠던 상호금융과 공제가 일반 은행처럼, 일반 보험 상품처럼 느껴질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그 중에서도 농협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협에는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일반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을 볼 때 협동조합의 원리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업인이라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한두 군데는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각 조합이 협동조합의 원리와 철학에 입각해 운영되는지 여러분이 주인인 만큼 잘 감시하고 참여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농협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금융기관으로서의 농협, 경제사업장을 함께하는 종합농협의 역사, 그리고 현재 무능력해진 농협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밍사이트 김재민이었습니다.